야간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기준이 되는데요. 오늘 미국장의 조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미국 증시의 조정은 테슬라 쪽의 폭락이었죠. 트위터를 인수한다라는 부분, 그게 이제 합의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테슬라 쪽에 이제 자금에 대한 압박 요인 뭐 여러 가지. 응? 그래서 테슬라 쪽이 10%의 계약 하락이 출발되고 뭐 폭락이 연출이 됐잖아요. 폭락이 연출된 이후의 흐름에서 결론적으로 지수들이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지면서 연동이 됐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큽니다. 그래서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도 일시적인 둔화는 있지만 추세적인 흐름은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공지사항에 전부 다 넣어드렸어요. 장중 내내 개장 초에 녹화를 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미 급락에 따른 미증시 급락에 따른 이런 내용들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부터 해서 이제 올려드리고 이 부분부터 올려드릴게요. 전체 노란톡 채팅방 라이브 방송 전부 다 교육방송까지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이 시황 부분도 함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또 있어요. 자료가 그래서 호텔 강연의 그 자료가 되는데 그 부분까지 다 올려드릴게요.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을 하세요. 자료 내용은 그러니까 각 방에 1111 한번 가시죠. 1111 저 텍스트 자료하고 동영상하고 그리고 요 자료들 요 자료들 있죠. 오늘 방송에서 이 자료를 올려드리지 않고 링크를 드릴 테니까 2시간 이상짜리들의 그 시황에 대한 설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금리 그리고 채권 가격의 흐름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요게 출석 체크도 할 겸 요 자료, 동영상 자료 그리고 오늘 이 텍스트 자료 왜 시장에 밀렸는지 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올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데일리 방은 도서 자료까지 올려드려야 되죠. 상상 한번 갑시다. 1111 상상 1111 벌써 이제 VVIP 방은 이렇게 문나님 또 VIP 방도 이렇게 시운알뱀님 주린이 달자 선생님 라떼라떼 선생님 또 환희윤희 선생님 또 아이고 우리 문나님이 여기도 올려주셨어. 또 우리 그렇죠 불교등방 날마다 대박 선생님 그리고 다른 방도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1111 얼른 1111 해주셔야지 1111 1111 그렇게 해서 자료 주세요. 도서 자료도 주시고 다 주세요. 6번째 방에서 주린열공 선생님, 주린이 달리자 선생님, 지금 선생님, 또 5번째 방에서 1111 1111 이데일리 방은 왜 오늘 새로 열린 방인데 아무도 안 계시는 거야? 에? 아무도 방송을 못 듣고 계시나? 방송을 들어오시는 방법을 모르시나 봐. 응? 듣고 계시면은 1111 1111 일곱 번째 방도 1111 무료 방이 총 5개입니다. 유료 방이 4개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불기둥방에서도 이렇게 계속 오유 다들 그 이데일리 방 최용수 선생님께서 오케이 1 1 또 오늘 이제 그 출석 체크가 없는 방은 폐쇄를 할 겁니다. 그래서 4번 방이 지금 안 계시는데 그렇죠. 이렇게 1111 그러면 도서 자료를 먼저 드려야죠. 이데일리 방은 그렇게 해서 도서 자료 도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도서 자료 나와라 오바 이데일리 방 도서 자료 나와라 주식을 하시면서 행복해야 돼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장 흐름이고 우리도 어렵습니다. 우리 고객분들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갖고 가시고 행복함을 안고 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콘네도 호텔 강연회 자료, 콘네도 호텔 강연회 자료 이게 이제 금리 또 채권, 외환
뭐 이런 거 다 포함된 거예요. 아이고 불교동방 또 올려드렸나? 어떻게 됐죠? 아까 제가 한 번 다 올려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지우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우리 특강 교육방에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요 텍스트 전략 부분 요것도 복사를 해서 아니다 이건 뭐죠? 이것만 복사해야 되는데 좀 저 밑에까지 다 복사가 됐나? 아니죠. 요것만 복사됐죠. 아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불교동방까지는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녹화 방송을 이렇게 보실 수 있다. 그렇죠. 상상상 최은선 선생님. 4번 방은 어떻게 된겨요? 4번 방. 4번 방은 뭐 못 드리는 거지 뭐. 안 드려야지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의 흐름들을 다 가지고 가셔야죠. 그래야 시황을 제대로 아셔야 오늘 같은 날 우리는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을 쉽지는 않지만 2차 전지주들을 여러분들의 편입기준 설정 범위의 종목으로 좀 잘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어찌됐든 지금 장의 흐름에서 긍정적인 결과물들을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스스로 능동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시황 부분을 어떻게든 올려드렸어요. 시황 부분을 올려드렸으니까 참조하시고 다 다시 제자리로 가겠습니다. 일단 내일장 공략주를 설정을 또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일단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의 주력주 쪽의 기준 어찌 보면 우리 주력주를 왜 다 노출을 해드려요? 왜 노출해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대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일장 공략주를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8일 기준에 하이닉스의 이제 IR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설정을 해놓고 기아의 부분도 일단은 추세적인 매매 범위에서의 설정 범위로. 근데 이제 요 기준에 기준 거래량들은 다시 다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시간에서 움직인 그 종목군들도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대형주 기준에서의 흐름과 또 삼성 전기의 흐름과 삼성 엔지니어링의 흐름과 그리고 내일 기준에서 에코프로 BM의 흐름 오늘 테슬라 때문에 많이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2차 전지주들이. 그렇게 해서 IT 반도체에서 또 기아에서 또 삼성 전기의 기준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에 대해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LG노텍의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대형주 위주에서의 설정 범위를 먼저 가져갑니다. 일단은 하이닉스의 그 시간의 흐름이 다소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과도한 저평가 상태의 흐름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들여다봅니다. 그렇게 하고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거래량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320만 주고요. 이 거래량은 당연히 넘겨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그리고 변동성의 확장 범위까지를 놓고 보려면 그래도 거래량 부분이 일정 범위 실려야 된다. 500만 주의 기준점 잡았을 때 70%면은 7호 35 350만 주의 거래량을 최소 범위로 놓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350만 주라고 한다면 제가 따질 때는 2% 3%겠네 이렇게 뿐이 안 돼요. 그래도 하이닉스 기준에 5% 수준의 탄력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러한 과매도 권역이기 때문에 500만 주를 설정을 합니다. 윤정도의 기준이에요. 그렇게 되고 두 번째 기준에 이제 기아의 경우가 지금 상당히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을 또 오늘도 하방을 굉장히 강하게 잡아줬어요. 변동성이 약화되면 안 되고
이 흐름의 주봉의 거래량 부분을 놓고 좀 봐야 됩니다. 벌써 이미 주봉의 거래량이 실렸어요. 그래서 10월 이후의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주봉의 거래량이 지금 이상으로 터져 있는 게 이 정도 수준? 근데 우리는 2거래일이라는 것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돌려진 이후에 정점의 흐름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왜? 월봉의 기준에서 거래량 부분이 뒤늦게 터진 거라서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5월의 거래량 부분이 터지면 영선에서 크로스까지 발생되는 아주 훌륭한 위치의 흐름이 되고 변형, 새별형의 기준에서의 아주 강력한 시세 범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아의 경우를 설정을 하는데 이 기아의 거래량도 화요일 경우에 450만 주예요. 그러면 450만 주에 70%면 7428, 7535 그러면 300만 주가 넘거든요. 그럼 300만 주 넘으면 그냥 300만 주 기준이 아니라 350만 주로 그대로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최소 범위 얘도 5% 등락 범위를 기대할 수 있다. 거기에 이제 삼성전기가 좀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100만 주만 실려주시면 좋겠어. 이렇게 실려주면 땡큐 하죠. 170만 주. 오늘 이 삼성전기를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적의 부분과 IR의 부분에 대해서 2시 5분에 실적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가격 반발력이 일부 나왔는데 전망치 대비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그렇게 월등한 실적은 아닙니다만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부분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100만 주만 넘기면 된다. 근데 150만 주 정도여야 변동성을 기대해 본다. 얼마? 5% 수준까지. 삼성전기, 과매도 권역, 저평가. 지금 옥석 가리기에서 옥석을 가려야 된다. 예? 에코프로 BM에 그리고 이제 LG이노텍도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LG이노텍의 경우도 실적을 저는 불확실성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그 눌림목인데 충분히 신고가 기준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기대하면서 대처를 하자. 기대하면서. 그래서 삼성전기의 전략과 LG이노텍도 있는데 에코프로 BM은 어때요? 에코프로 BM 이쪽도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가 이제 여기까지 터졌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주춤했는데 과도하게 좀 미끄러진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있어요. 시가총액 1위에 대한 프리미엄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 범위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상증자가 있고요. 유상증자도 성공을 해야 되겠죠. 어찌됐건 배정률이 적더라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에코프로 BM의 2차전지 쪽의 흐름에 대한 기대 요인을 설정을 한다. 그런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제 5MA, 20MA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순간적으로 치고 올랐다가. 요 거래량의 70% 70만 주면 가장 좋겠는데 70만 주면. 근데 그렇게까지 터져줄 것 같질 않아요. 이왕이면 터져주길 바라는데. 어찌됐건 70만 주가 터져서 3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월등하게 터져야 된다. 그래 70만 주 요 거래량만 터져준다면 변동성은 확장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일 기준에 변동성 매매 기준을 들여다볼 게 상당히 많은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올해 이제 오늘 기준에 300만 주가 터졌는데 최소 범위 1000억 이상 그래서 400만 주를 잡습니다. 충분히 이 400만 주면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거기에 이제 많은 종목이 있죠. 이쪽은 주력의 펀드멘털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쪽은 이렇게 잡을게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에 150만 주 정도씩 터지면 제일 좋은데 얘도 주봉으로 보시면 돼요. 얘도 주봉으로 보시면 일단은 거래를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가장 훌륭한 거래 5MA, 20MA를 장대로 넘기고 있는 흐름 그렇게 해서 꼬리가 달려 있지만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위치 21선을 계속 부딪혀 있었는데 내일은 자연스럽게 21선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거래량 부분은 100만 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724, 78, 56, 200만 주를 터트려 줘라. 그래야 꼬리 안 달리고 쭉 뻗어가는 양봉에 5거래일 고점을 넘겨줄 수 있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거래가 실려있기 때문에 기대 범위를 잡자. 일동제약 1000만 주의 기준. 그리고
내일 기준에서 시장이 조금만 안정화가 되면은 상당한 종목들이 상당하게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상당한 시장의 흐름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 기준에 이제 소형주 범위는 좀 가급적 배제를 하려고는 하는데 일단은 뭐 여전히 변동성이 있는 이제 휴림 로봇이라든가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 기타 법인 물량 뭐 기타 법인 물량이었나요? 하여간에 기타 법인 물량이 아니네요. 그 투신의 물량 이런 부분들을 개인이 이제 떠안는 부분이 좀 있었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휴림 로봇의 시가총액 4,500억짜리 투자 주의 들어가 있는 종목까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휴림 로봇 그리고 한신기계 쪽의 흐름 앞전 신고가를 내놓은 상태의 기준이니까 휴림 로봇 그리고 한신기계 이렇게 해서 한신기계 쪽의 경우는 일단은 변동성 기준이 오늘 15% 이상 나왔단 말이에요. 80% 잡고 8, 26, 18, 56, 2천만 주인데 2,500만 주로 좀 더 높게 잡아놓고요. 휴림 로봇의 경우는 일단은 7, 24, 7, 8, 56, 2억 주를 잡는 게 맞는데 상충을 해서 1억 5천만 주로 설정을 합니다. 1억 5천만 주. 그리고 뭐 변동성 종목은 4종목만 해도 될까요? 일단 보겠습니다. 오늘 기준에서 에코프로비엠, 뭐 코스모 신소재, 바이오사이언스, 넥슨 게임즈도 아름아름 거래가 실려 있고 뭐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4종목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그렇게 하고 시가총액이 그나마 어느 정도 있는 쪽의 기준에서의 흐름을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 MPC가 4천억인데 이제 거래가 글쎄요 어느 정도 실리고 움직일런지 MPC까지만 설정을 좀 놓고 볼까요? MPC 철강주 쪽에 KG7도 한번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MPC 너무 많은데요 종목을 너무 많이 드리나 변동성 종목 위에는 추세 종목 MPC 이렇게 해서 몰라 바닥 인식 잡는 거니까요 그냥 설정 범위를 이렇게 가져갑니다. MPC의 기준 거래량은 2,800만 주에 3720 2천만 주 1,500만 주 오래간만에 터지는 거라니까 1,500만 주로 설정을 해도 뭐 무리는 없겠습니다. 변동성 매매. 자, 이 기준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의 경우는 이게 뭔 소리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 자료를 드릴 거예요. 거거 한번 가시죠. 거거. 자, 미국장은 나스닥이 1.4%의 폭등. 이야 좋습니다. 거거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 하시는 기준도 있는데 요거 종목 올려주세요 하시는 분들하고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자료 주세요.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설정해드린 그 범위의 내용이 거거 문나님 벌써 약주 한잔 하신 거요? 문나님 어디 갔어? 거거 이렇게 그렇게 해서 문나님 여기 계시네. VVIP 방에도 넣으셔야지. VVIP 방. 오케이. 문나님이 교육도 받으시고 VVIP 방에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찬스님 또 불교동방 빨리 거거 이쪽은 다 자료를 갖고 계시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선배분들이 또 유료 회원님들이 능동적이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장 급등이야. 안 행복해요?
오늘 하루 고생했지만 저점 물량에 대한 기준점 완벽히 잡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거거거거 그죠? 그렇죠. 6번 방 거거거거 또 4번 방은 아까부터 뭐 출석을 안 해 아예. 음? 5개 방이 있어요. 거거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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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등방. 역시 불교등방도 이제 올라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거거거거 올렸는데 좋아요. 그렇게 해서 5, 6, 7 2대1 2방 5, 6, 7 5번 방 어디서 5번 방 거거거거. 자, 거래량 거래대금의 교육 자료를 또 올려드립니다. 각 방에 원래는 신규 방만 올려드리면 되는데 그죠? 아이고 신규 방만 올려드리면은 거기만 이제 사실 안 받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 자료가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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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드리고 우리 공략주는 요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 거래대금의 교육 자료라는 거는 뭐냐면 역시나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교육을 요 부분은 무조건 최소 범위입니다. 이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주린이를 위한 단타가 아니라 교육 자료 29분이 안 돼요. 2편을 다 해서 29분. 2편을 다 해서. 이거를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 여기서 구독 알람 신청을 꼭 하십시오. 구독 알람 신청 안 하시면은 안 돼요. 이렇게 띵동 하고 와야 돼요. 띵동 하고 구독 알람 신청하셔서 그래야만 장중에 오늘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뭐 한신기계 이런 종목군들의 전략 부분이나 이런 걸 다 가져가실 수가 있잖아요. 거거거거 응? 벌써 다 올렸는데 알았지. 바꾸려면 바꿔야지. 문나님이 거의 대장 수준이시라 그냥 말 안 들으면은 윤정도도 혼나. 한쪽에만 올려 한쪽에만 양쪽에 다 올려. 동네 창피 다 주고 계시네. 예? 좋은 사람 소개 안 해줄까 보다. 자, 휴림 로봇 또 오타 났어요? 아, 혼났네. 휴림 로봇이 왜? 휴림 로봇 거기에 거래량 오케이 바꿨습니다. 지우고 다시 올려드릴게. 맨날 혼나네 맨날 혼나. 이렇게 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전략 종목 올려드렸고 여기도 올려드려야 되죠. 이제 전략 종목 그리고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도 올려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장중에 윤정도가 자료를 올려드리면 띵동 해서 교육을 누구보다 빨리빨리 받으시고 구독 알람 신청 요거 누르시면 돼요. 미리 보기가 왜 안 나온다고 나오지 저는? 이게 왜 안 될까? 그래서 이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을 누르시면 여기 떠요. 그래서 구독 누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구독 알람 신청하셔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교육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교육 후기들 좀 많이 넣어주세요. 교육 후기들 우리 교육 어제 오늘 이제 교육 받으신 분들 교육 후기를 좀 많이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교육 후기 부분들 한번 볼게요. 많이 넣어주셨나 모르겠습니다만 VVIP 방 띵동 띵동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보겠습니다. 후기방의 교육이 뭐 대화를 많이 나누셨네. 문나님 쪼르면은 문나님이 자료도 많이 주실 수 있어요. 예전에 문나님이 게임주들 작년 4분기에 뭐 폭발적인 시세 나올 때 또
로봇주들 벌써 이미 다 올려주셨었고, 그리고 이거 분명히 제가 여기다가 월요일 날은 아니구나, 화요일 날부터 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리라 했거든요. VOD 동영상하고 교육 자료 올려드렸나 모르겠어요. 화요일 스페셜 교육 PDF 파일 드렸고, 그 다음에 화요일 안 드렸나? 화요일 여기 있다. 그죠? 1강 4대천왕 캔들 완전 정복. 원래는 커리큘럼상의 기준은 화요일 날 하루에 4대천왕 캔들 다 끝내는 건데, 지금 이틀 동안에 4대천왕 캔들 중에 4대천왕 짝짓기 8가지 중에 2개뿐이 못했어요. 그럼 뭐야? 나머지 다 보강교육 해드리겠죠. 주말에 보강교육 해드릴까요? 주말에 보강교육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5시간 교육이 아니라 그 이상의 교육을 받게 되죠. 교육 내용은 오늘 거 보시면은, 오늘 영상 파일 보시면 2002 특별교육에다가 넣어놨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입니다. 4대 천왕 캔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육을 잡아드렸어요. 맨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죠? 아니야. 오늘 교육 받으신 분들은 후기를 좀 꼭 넣어주시고, 후기를 얼마나 열심히 잘 넣어주시느냐에 따라서 제가 신이 나서 더 많은 내용의 교육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9개월 만에 한 번씩 하는 이 교육을 전부 다 받고 계세요. 벌써 1년 전에 다 받은 교육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교육 자료 내용은 가장 최근의 버전까지 싹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2022년 스페셜 교육 기준의 캔들 강의, 오늘 기준에서는 파트 2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 내용들을 쭉 해드렸는데, 결국은 오늘 여기서부터 14페이지 뿐이 못했어요. 이 전체 196페이지로 나오죠. 14페이지 뿐이 못했어요.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다 보니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교육을 진행해 드린다라는 사명감과, 또 해드리면서, 교육해드리면서 저도 행복함을 느끼죠.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벌써 문다님이 이제 어제 강의 샛별형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 스프링 루트에다가, 이야, 이렇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시네. 색깔 상관없다. 이야, 그렇게 돼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일주월분 분봉라는, 다들 최고야. 이건, 이야, 윤정도 최고야 놓고 문나님 최고야만 있어. 짱이야, 주린 달자님. 내가 주린 달자님 딱 찍어놨어 이제. 문나 선생님, 무서워. 교육 후기야 최고죠. 교육 두 번째인데, 이번 교육 듣기 전까지 작년에 진행한 교육 때 정리한 거 보고 지금까지 매매가 늘었으니까요. 많이 벌었고, 많은 받은 만큼 기부도 하게 됐고, 교육 영상도 받았고, 가입한 지 11개월 됐는데 전 수익이 많이 났으니 그게 교육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박이십니다. 파이팅. 또 새벽이슬님 화이팅. 새벽이슬님도 교육 무지하게 받으셨죠. DC 선생님 명강. 문나님 수석 학생, 일단 VIP 오셔서 실전 매매 소량으로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유료 회원님들이신 거죠.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육 강의, 시장의 흐름도 또 한편으로는 잊어버리시고, 또 교육 강의 들으시고 자신감을 이렇게 가지시고, 이 방은 굉장히 행복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네요. 그렇게 해서 거거 이렇게 해서 채팅도 많이 올려주시고, 대표님은 영순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부분을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했는데 15시간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15시간짜리 강의 각이 아니야. 한 최소 20시간에서 많게는 30시간 이상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5주 동안 해드린다고 했는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교육 받아가십시오.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떠요.
밑에 내리셔도 홈페이지가 있고 위에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9개월 만에 교육을 하게 됐는데 9월 학기부터 해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4년대 대학교와 교육 석사 과정을 개강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최고위 과정도 9월 학기부터 개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정 때문에 좀 바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방송 시간도 좀 줄여놨잖아요. 하루에 2시간씩 케이블 TV 방송하다가. 그래서 올해 마지막 교육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상반기에는 뭐 교육이 이번뿐이 없죠. 9개월 만에 교육. 이 교육 강좌를 이렇게 찍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은 1개월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말고 문자반으로 하세요. 문자반은 이제 지금 할인 이벤트를 하니까 카톡방은 할인이 없잖아. 그러니까 문자반이 더 저렴하게 된 거죠. 1+1, 2+3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강의만 들으실 분은 강의 가격을 지금 30% 할인해서 92만 원에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캔들 2평 거리량 거래대금 실전 필살기인데 이게 그냥 그 캔들이고 그냥 뭐 거리량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비를 매매 법칙, 매직 시그널, 매직 계산기, 매집주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러니까 매수하는 구간, 차익 실현 구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틀이 지났지만 전체 15강에서 한 강도 안 끝난 거예요. 이틀이 지났지만 전체 15강에서 한 강도 안 끝난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1년 동안 재방송 보실 수 있고 녹화방송 그리고 VOD를 드리고 교육 자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로 전화하셔도 되고 직접 결제하기 누르셔서 결제하시면 돼요. 요거 이제 수정해 놓으라고 했으니까 수정해 놨을 거예요. 수정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 그렇게 하고 이번 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1+1이 없어집니다. 2+3도 없어집니다. 그냥 1 그다음에 2+1개월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한 달 하실 거냐 아니면 3달 하실 거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교육 최소 15시간 그 이상 받으시고 매매 사인 문자로 받으시고 카톡방에서도 받으시고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전략의 기준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VVIP 방이 있고 4개의 방이 있어요. 총 4개의 방이 이렇게 있는데 VVIP 방, 라이브 방송 그리고 VIP 방, VIP 카톡방, 그다음에 교육방. 이 교육방은 이제 교육만 받는 방이에요. 그리고 불기둥 방은 VIP 카톡방. 그래서 단기 변동성 매매 위주로. 그다음에 VIP 방은 포트폴리오 구성 플러스 변동성 매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은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과 추가적인 서비스. 그래서 가격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영이 돼요. 스페셜 방 같은 경우에 VVIP 문자반이죠.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엄청나게 그렇게 해서 개장 초부터 해서 이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려서 장중 이제 공략주 뭐 어떤 종목을 편입하자 그리고 동영상 전략 또 팜스토리는 이렇게 대처해라. 고점 대비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버거워하시는데 종목이 많지는 않아요. 주도 업종군에 대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전략 올려드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 포트폴리오 구성된 포트폴리오 공지사항에 나타난 포트폴리오 이것을 바탕으로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저걸 어떻게 다 사? 비중 조절 좀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매매가 원활하신 기준에 변동성 매매도 중간중간에 하실 수 있다. 뭐 그런 기준에서 이제 쭉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한신기기 같은 경우 2%대죠. 오늘 종가가 7%예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 교육 매매를 중간중간에 잡아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고점, 최고점에서도 편입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동영상 전략 올려드려서 기준 잡아드리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문자만에서는 이제 포트폴리오와 포트폴리오에 대한 동영상 개별 종목 동영상까지 그리고 불기둥 카페방은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문자는 안 나가고 카톡방에 매매 사인 그리고 카톡방에 이제 주력주 전체 포트폴리오 동영상 올려드리는데 개별 한 종목의 동영상은 못 올려드립니다.
대표님 최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강연에 5월 28일 날 있을 것 같아요. 5월 28일 날. 그럼 5월 28일 날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교육 후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시장은 엄청나게 좋은 장사가 될 거고. 그래서 강연회장을 서울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강연회장 오시는 분들께는 윤정두가 맛있는 식사 대접하기로 했어요. 우리 정회원분들만 교육 받으신 분들 또 우리 정회원분들 그래서 한 분당 10,000원이면 맛있는 거 드시지 않나? 요즘 시세를 제가 물가를 몰라서 10,000원이면은 250석이니까 우리 정회원님들이 100분 정도 오시면 10,000원이면 100명이 들어갈 식당이 있나? 그것도 알아봐야 되네. 미리 예약 받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뭐 50분이든 100분이든 하여간에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2만 원짜리 사드릴까? 2만 원짜리 그렇게 해서 맛있는 식사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그날 뭐 현장에서 뭐 교육 자료 구매하시거나 또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250명 다 가입하면 뭐 250석 어디 뭐 호텔을 빌리든 뭐 해야죠. 그렇게 해서 5월 28일 날에는 강연회와 함께 또 간담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VVIP 회원님들 또 VIP 카톡방 회원님들은 말씀해 주세요. 요즘에 이제 5월 중순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평일이든 또 혹은 주말이든 소규모 미팅, 소규모 병개. 아 오늘 날씨도 좋은데 맥주 한잔 해요. 그러면 뭐 우리 정회원님들끼리 소규모 번개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시장 전략도 한번 의논해보고 토론해보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교육 들어갑니다. 교육 들어가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제 좀 자신감 갖고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이 좀 잡혀야 돼요. 어떤 기준에서든. 그래서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 시장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많이 이제 버거우신 뭐 그런 상태가 맞아요. 맞은데 그래도 냉정하게 보시면은 뭐 차분차분하게 보시면 충분히 긍정적인 장세이기 때문에 차분차분하게 보시면서 대처를 하자고요. 시장 상황은 조금 전에 자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2% 정도 밀려 떨어졌고 전 거래일에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 급격하게 강세를 띄었다가 또 고점 대비해서 또 급격히 지금 변동성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 수준의 강세에서 지금 뭐 1%가 안 돼 0.23% 나스닥 지수도 고점 대비 한 200포인트가 또 다시 밀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2% 가까운 수준의 탄력에서 또 밀려 있는데 내일 마감 때 만약에 흔들려 있더라도 다시 한번 잘 해석해 보자는 거죠. 유럽장의 경우는 어제 이제 혼조세 속에서 강세를 띠다가 미국 선물이 2% 이상 빠질 때에도 강세를 띠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미국이 그 낙폭을 못 줄이고 크게 추락하다 보니 약보합권 0.3, 0.5 수준에 마감했습니다. 만약에 노출돼 있는 악재 요인 금리라든가 우크라이나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중국의 폐쇄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짜 악재라면은 유럽 쪽의 흐름도 폭락이 왔어야 되고 일본 쪽의 흐름이 오늘 일단 어찌됐건 2% 수준에 조정해서 돌려놨거든요. 우리도 2% 가까이 밀리다가 돌려놨거든요.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 아까 동영상 올려드렸어요. 그거 꼭 필히 보십시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일단은 미국 금리를 올릴 때 기준에 성장주들의 강세는 엄청났다. 실적이 뒷받침된 성장주, 기술주들 엄청났다. 실질적으로는 2004년부터 2006년보다는 이때보다는 더 강세를 떴던 게 언제요? 2015년부터 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흐름의 랠리.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성장성이에요. 그리고 채권 시장의 채권 금리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가. 그래서 뭐 한간에 나오고 있는 장단기물의 역전 현상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10년물이 약세를 띠는데
2년 3년물이 강세를 띄어서 크로스가 났다면 그거는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물의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데 장기물의 수익률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단기물은 왜 오르냐라고 했을 때 단기적인 그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변동성의 확장. 그런데 만약에 10년물도 강세를 떼요. 왜? 금리를 올리니까. 그리고 경기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10년물도 오르고 있는 과정에 2년 3년물이 더 크게 올라서 치고 올라간다. 왜 더 크게 올라요? 이번에 금리를 50bp까지 올릴 수도 있다. 거의 뭐 기정사실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월부터 좀 올리고 작년부터 올렸으면 되는데 작년에 대선이 있었다 보니 두 분의 후보자 모두 내가 되면 돈 많이 뿌릴게. 이번에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재원이 어디서 나와요? 라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후보들이 아니 그거 재원이 어디서 돈이 어디서 나와서 그렇게 뿌린다고 해요. 그럼 집권여당이나 제1야당은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 그쪽에서는 아이 몰라 될 대로 돼야 아이 그냥 우리나라 분들이라면 안 되고 하여간에 국민분들이 이렇게 내가 얘기해도 잘 부르신 분들 많아. 그래서 그런 건지 막 뿌려댄대. 어찌됐건 미국 쪽에서도 경기 부양책을 내가 새롭게 내놓을 거야. 서로 공약을 했죠. 공약한 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취소할 수도 없고. 근데 공약한 거 돈을 뿌린다는데 거기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니까 우리가 그땐 심각하지 않았어요. 3%까지 뭐 여유를 부리고 있었지. 우리가 긴축은 나중에 해도 돼.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갔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금리를 인상할 시점을 놓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좀 가파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버거울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버거울 수준은 아니다. 버거울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뭐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서 대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채금리의 월선 차트 보시면 2013년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버냉키 회장이 처음 썼을 때 합성 단어죠. 처음 버냉키 회장이 쓰면서 그게 명사화된 거고 대명사화된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14년도에 실질 긴축을 했을 때의 금리 자체가 3% 수준을 기준.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금리를 올릴 때 기준에 채권 수익률 당연히 높아지죠. 그리고 금리를 낮추게 되면서 내려왔고 코로나19 때문에 급격히 금리 낮출 때 이렇게 그러고 나서 다시 경기가 살아나면서 제자리로 간 거예요. 근데 뭐 채권 수익률에 대해서 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 작년에 1.3에서 1.7까지 올라갈 때 그때 한번 호들갑을 떨었을 때 윤정두가 이렇게 일선 차트가 아닌 월선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아니 1.7까지 간 걸 그게 뭐라고 뭐 호들갑을 떠니만이 악을 썼죠. 방송에서 악을 썼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시장은 강세를 띄었고 그 수익을 여러분들은 가져가셨고 지금의 기준에서도 비이성적으로 패닉에 빠지거나 투매에 동참할 필요 없다. 달러 인덱스가 6개 통화에 대한 평균치잖아요. 유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저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예를 들면은 미국이 유로화 대비 혹은 영국 파운드화 대비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약세나 강세를 띨 수 있나요? 뭐 안 돼요. 그들이 용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만만한 엔화, 엔화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인 강세나 혹은 상대적인 약세를 띠는 건데 결론적으로 지금 일선 차트 보면 100위까지 올라서 뭐 난리가 났다 표현을 해. 왜 올랐니? 그러면 미국의 지금 집권당의 정책에 따라서 오른 거지. 왜 오르긴 왜 올랐어? 아니라고요? 금리를 올려서 올랐다고? 거짓말쟁이들. 금리를 올리면 무조건적으로 달러 강세를 띱니까? 그리고 달러 강세를 띄면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가 원화가 약세를 띈다고요? 거짓말쟁이들. 응?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엔화에 대비해서의 강세냐 약세냐예요. 나머지 통화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강세나 약세를 못 띱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엔화인데요. 이렇게까지 달러가 강세를 띄었다가 이렇게까지 약세로 전환되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다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엔화의 강세를 표현한 거. 다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달러의 기준이니까 달러가 이렇게까지 약세를 떴다가 이렇게까지 강세, 이렇게까지 강세를 띈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강세가 이따만큼 강세, 굉장히 가파른 강세를 뗐죠. 달러가 초강세를 띈 거예요. 엔화가 약세고. 가파르잖아.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뉴스가 나와요? 야, 금리를 올리고 지금 시장이 뒤숭숭하니까 결론적으로 안전자산인 달러의 수요가 몰린다. 외환 시장에서 안전자산인 달러의 수요가 모인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또 앉아 있어요. 이때가 뭡니까? 이때가 리먼 터졌을 때죠. 서프라임 터지고 리먼 사태 터지고. 리먼 사태 터질 때의 기준이 미국의 5대 IB 은행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자산운용사가 5위가 베어스턴스인데 망해요. 언제? 2008년 초에 망합니다. 왜? 서프라임 후유증으로. 서프라임 뭔데?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서민층에 대한 대출이 서프라임, 그 다음에 중산층이 RTA 프라임 등급 80%. 그게 뭐냐면 이제 중산층이라고 표현한 게 그렇고, 신용등급 최상위 프라임 80%, RTA 2등급이 10% 수준, 3등급 서프라임이 10% 수준인데, 서프라임의 레버리지 효과를 너무 많이 줍니다. 응?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에 500만 원만 보증금을 내면은 9,500만 원을 대출을 해줘서 집을 살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1억짜리 집이 5%만 올라도 나는 500만 원만 냈잖아요. 근데 5% 오르면 1억에 500만 원 오른 거잖아. 어마어마한 거지. 1억짜리 집이 5% 오르면 내 투자 금액의 100%가 오르는 거야. 그걸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대박이잖아. 돈을 그렇게까지 빌려주니까, 주택을 담보로. 그래가지고 너나 막 집을 막 사자 낀 거예요. 어? 수익 났으면 그걸 맛있는 거 사먹는 게 아니라 돈 또 빌려다가 더 빌려다가 더 사. 결국 어떻게 한 방에 무너지죠. 집이 100채가 있으면 뭐해? 500만 원의 100채니까 5억이야. 어? 그럼 100채 표면상으로는 100억이야, 100억. 나는 5억 가지고 100억 원어치 집을 샀어. 100채를 샀어. 오를 때 좋지. 근데 5%만 밀리면 어떻게 돼? 100억에 5% 밀리면 한 방에 그냥 5억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지노가 절대 잃지를 않는 거야. 응? 리미트와 맥스를 잡아놓고 계속 베팅을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어찌됐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미국의 5대 IB 은행이, 자산운용사라고 표현하죠, 우리나라는. 거기에 5위인 베어스턴스가 망해요. 2008년 초에. 그리고 4위였던 리먼 브러더스가 역시 파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릴 린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피인수 되죠. 그리고 살아남은 게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스탠리. 예?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금리를 급격히 낮춰요. 금리를 낮추게 되면서 결국은 금리를 낮춰서 달러가 약세일 때는 아니지. 미국이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예? 뭐 금리를 낮춘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약달러의 흐름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금리를 낮춰서라고 표현을 안 했단 말이야.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미국이 어려져서 미국의 달러 가치에 훼손이 됐다는 거지. 금리가 낮아질 때 달러 가치가 같이 훼손됐다고 해서 금리를 낮춰서 달러가 약세를 떴다. 그럼 얘는 뭐예요? 금리 자체를 낮춘 적이 없는데? 금리 자체를 올린 적이 없는데? 긴축만 했잖아. 그죠?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2013년도에 언급을 하면서 이때부터 2014년도 실질 테이퍼링을 단행할 때까지, 그리고 2015년도에 올해는 무조건적으로라도 금리를 올릴 겁니다 했을 때, 그리고 실질 금리를 내렸을 때는 어떻게 돼요? 실질 금리를 올렸을 때에는 이때 당시에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돼요? 약세를 띱니다. 엔화의 강세가 나온 거예요.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엔화의 강세, 달러의 약세 나온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무조건 강세 뗀다며. 아니라고. 2016년도에 영국의 브렉시트가 있죠. 브렉시트가 있으면서 이제 영국이 유로를 탈퇴하겠다의 기준이에요. 탈퇴의 사유는요, 영국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안이 위태롭거나 하진 않아요.
굉장히 안정됐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유로 가입을 했더니 집시가 와서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고 막 그래. 무서워. 치안에 대한 불안. 거기다 이민자를 다 받아줘야 되는 정책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를 뺀다, 뺏기고 있다라는 불안. 그러다 보니까 보수층에서는 이거 뭐야? 라고 해서 보수층이 야, 유로 탈퇴하자. 이런 개뿔 이렇게 된 거예요. 야, 미국이 리먼 터지고 나서 저렇게 무너져 내려와 있을 때 미국이 금리를 만지작거릴 때 야,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 있을 정도로 2015년도에 굉장히 영국이 좋았단 말이에요. 경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유로 전체에 묶여 있다 보니까 못 올려. 유로는 오히려 응? 유럽연합은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단행해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못 견뎌서 에이 야 탈퇴하자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대선 나와서 공약이 뭐예요? 중간 선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간 선거 하겠습니다. 제가 잘했나 못했나 평가해 주세요. 근데 결국 안 했잖아. 중간 선거 안 했어요. 공약이지. 근데 영국에서는 보수 당층이 야 중간 선거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집시하고 같이 살아야 돼. 밖에 나가기 무서워. 일자리 뺏기고 있어. 이게 뭐 하자는 짓거리야? 그래가지고 보수층이 다 몰아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고 그로부터 이제 중간선거 뭐 1년인가 2년인가요? 지나고 난 다음에 브렉시트 선거를 했더니 진짜 결과가 박빙 속에서 브렉시트 유로를 탈퇴하는 걸로 결과 나왔어요. 그랬더니 보수 쪽은 어디나 미국의 보수든 뭐 영국의 보수든 어느 나라의 보수든 글로벌 시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못 받아. 왜? 보수니까 자국에 대한 보수인 거죠. 자국 위주죠. 그러니까 영국이 브렉시트를 단행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외신들은 안 좋은 뉴스만 보여줘요. 농담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엉엉엉 울어. 엉엉엉엉엉 엉엉엉엉 왜 우니? 그러면 이런 투표인지 몰랐어요. 내용을 모르고 그냥 찍었더니 유로를 탈퇴한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엉엉엉엉 뭘 안 돼? 탈퇴하고 잘 살고 있지. 응?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여주는 거. 제가 일본에서 5년을 30년 전에 5년을 학교를 다니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제가 있을 때 무슨 뭐 성수대교 무너지고 뭐 삼풍 백화점 무너지고 이 일본 놈들이 안 좋은 것만 그렇게 그냥 막 보여줘. 막 동네 창피하게. 어찌됐건 그 당시의 기준에 안전자산으로의 자산의 획이 뭐예요? 엔화의 강세. 안전자산으로의 획이 엔화의 강세. 지금의 시장의 흐름 뭐예요? 안전자산으로 획이 달러의 강세. 이 정신 나간 것들이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여러분들 말고 그냥 뉴스 내용 갖고 나와서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 그냥 짓거리고 떠들어대는 양반들. 분명히 2007년도에도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 근데 뭘 알아야지. 뭐에 든 게 있어야지. 아우 진짜 그러면 손해보는 건 여러분들이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엔화가 강세를 띄어서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채권의 흐름이 굉장히 지금 난리나 있는 상태다. 그게 아니잖아요. 전혀. 엔화가 이렇게 약세인데 무슨 안전자산의 선호야. 원달러 환율이 우리나라는 아무 죄가 없는데 글로벌 시장의 문제 때문에 이때 외환잔고가 적어서 IMF를 맞았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영화를 찍어서 내보내고 있죠. 외환잔고가 없어서 IMF가 왔다는 거짓말쟁이들. 네, 문나님 목 관리 할게요. 왜 거짓말이냐면요. 외환잔고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저건 동남아 외환위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 때 우리가 같이 동반적으로 깨져버린 거죠. 글로벌 시장 멀쩡해서 우리나라하고 동남아만 박살이 난 거지. 일본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저 흐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저 흐름을 저렇게 끝나면 되는데 2007년도 그 즈음에 뭐가 됩니까?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 세계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 전부터 해서. 그 외환보유고라는 게 뭐냐면 아니 달러를 갖고 있어? 아니 중국 애들이 외환보유고 1인데 중국 애들이 미국 달러를 찍을 수 있는 기술력이 없어서 달나라까지 가는 세상에
미국 달러를 똑같이 찍을 수 있는 기술력이 없어서 어? 외화를 사서 갖고 있을까요? 아니죠. 미국은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산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미국은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국채를 찍어서 팔아먹고. 그걸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중국. 그 다음 많이 갖고 있는 게 중동 국가 미국하고 안 좋잖아요. 그 중에 유일하게 사우디. 응? 거기에 일본. 미국의 우방국이라 하는 유로 애들은 거의 안 갖고 있어요. 이제는. 그냥 우리나라. 나라로 인정도 못 받는 대만. 응? 스위스. 미국의 압박인 거지 뭐. 결론적으로 외환 보유고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외환 보유고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있다고 흐름이 나와요. 화폐 가치의 훼손. 지들이 잘못해서 미국 애들이 잘못해서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이 여기서 터집니다. 2007년 1사분기에 서브프라임 터져요. 그리고 나서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립니다. 1년 6개월 만에 금리를 내려요. 1년 3개월 만에. 그 금리를 내리고 베어스턴스가 터진 게 2008년 1사분기 그 다음에 하반기에 리먼브레스 바로 터지죠. 아니 지들이 담보대출해가지고 주택담보대출해서 그 세계 GDP의 100% 이상을 그러니까 10배 세계 GDP의 10배 이상을 파생으로 물들여놨단 말이에요. 미국 애들이. 그게 골마 터진 거야. 파생이. 막 레버리지 10배씩 준 그 파생이 골마 터져서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있냐고. 그만큼 체력이 취약하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솔직히 그렇고. 그래서 통화수합이라는 거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통화수합이라는 경제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인 거는 네이버에 뒤져보시잖아요. 가장 오래전에 통화수합 얘기 나오는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그때 서울시가 일본하고 통화수합할 거야. 결국은 안 됐어. 그게 통화수합이에요. 서로 지급 보증해 주는 거.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10위 안에 들어가는데 리먼 터지고 자금 경색이 딱 돌아오니까 외국인들이 돈은 빼긴 빼야 되는데 야 어디서 빼지? 야 근데 한국에 돈 있냐? 야 외환보유고 10위라는데 야 10위면 뭐해 바보들. 미국이 살아니까 산 거지. 뭔 소리야. 야 쟤네 돈 없어. 단기 외채보다도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서로 돈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중국, 일본한테 손을 벌려봐야 해주지도 않고 미국에 가서 돈 좀 해줘, 통화수합 좀 해줘, 안 해줬죠. 안 해주다가 도저히 이제 한국이 또 무너지면 안 되니까 결국은 왜 그 통화수합을 해줍니다. 미국이. 야, 300억 달러인가요? 그때 규모가 300억 달러 해줄 테니까 걱정 마. 돈 모자라면 우리가 더 찍어줄게. 그래서 1차 안정. 그러고 나서 일본은 엔화로 해주고 중국은 위안화로 통화수합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서 안정화가 돼서 글로벌 시장 9월 초에 정점 찍을 때 우리나라는 2009년 3월에 정점 찍을 때 바닥을 찍을 때 우리나라는 2008년도 4분기에 바닥을 찍고 돌리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근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나요? 저 공포감이 이렇게 화폐 가치가 훼손이 됐나? 아니죠. 지금 엔화의 기준에서 보시면 잘 봐요. 양봉이 몇 개 나왔나? 큰 거 2개 나왔죠. 우리나라는요. 큰 거 하나뿐이 안 나왔어. 응? 큰 거 하나뿐이 안 나왔어요. 달러 인덱스 강세라며요. 그 인덱스 강세에 일부 연동되는 거 그게 뭐 다른 데도 똑같은데 우리만 문제요? 아니란 말이에요. 안전자산인 엔화에 대한 문제가 없다. 금리에 대한 문제가 없다. 채권에 대한 문제가 없다. 그리고 CRB라고 표현합니다. 원자재 가격을 통틀어서 24개 항목인가 3개 항목인가요? CRB 차트를 만들어서 이제 그 제공을 하는데 영국에서 합니다. 그 CRB 차트의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이제 원유 그리고 금. 그들의 변동성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요 자리죠.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다고? 경기 침체가 되면 이렇게 내려와야지. 1월달 고점이 여긴데 1월보다 깨져 있어야지.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런다면 전혀 문제 없잖아요. 지금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들 자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이러한 흐름들 자체를 차분하게 조금 전에 올려드린 동영상 잘 보시고 기준을 잡아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CDS 프리미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만약에 글로벌 시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면 CDS 프리미엄 자체가 우리나라의 5년 만기 외평채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00bp. 근데 중간에 한번 이제 미국이 신용 등급이 강등됐을 때, 그때 한번 세계적으로 출렁거릴 때, 그러고 나서는 없어요.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기에 대한 내용의 기준이 없다. 아시겠죠? 없다. 여기까지가 시황입니다. 지금 이 시황하는 사이에 기분 좋게 올라갔던 미국 쪽의 흐름이 약세로 전환됐다가 지금은 또 강보로 돌려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밀린 게 큽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이 뭐예요? 바닥권의 윗꼬리는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 뭐예요? 바닥권의 윗꼬리는 기본적 분석의 기술적 분석의 기본적인 건 뭐예요? 바닥권의 윗꼬리는 영망치형으로도 해석을 해서 가격 반발력의 기준 별 2개짜리로 해석을 합니다. 바닥권의 윗꼬리는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었어요? 주봉으로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테슬라 쪽의 영향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거라면, 그렇다면은 에코프로 VM 또 LNF 저점 대비해서 상당폭을 돌려놨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또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도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일부 돌려놨고 시초가 위로 돌렸고, 그런 쪽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였다. 또 실적 처리이기 때문에 실적주들 실적이 개선돼서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시장의 영향으로 미끄러진 종목군들, 그렇게 해서 주력주 위주에서 오늘은 우리도 주력주 위주 하이닉스 또 기아 또 KB금융 많이 미끄러졌는데 KB금융 또 자동차 아까 기아 얘기했고, 그렇게 해서 주력을 먼저 담고, 그러고 나서 2차 전지에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 BM도 담고, 그러고 나서 삼성 엔지니어링도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담고, 그러고 나서 주봉상의 거래대금 실고 변동성의 확장을 주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담고. 종목이 왜 이렇게 많냐고. 아니, 어제부터 계속 그 종목이야. 그제부터 그 종목이고, 그중에 한두 종목이 늘어났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력주 기준 또 수익 종목 이렇게 잡으면 몇 종목 없어. 단기 공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대금이 실려 있어야만 그나마 휴림 로봇이든 한신기계든. 한신기계 오늘 매매세는 안 좋잖아요. 왜? 연권이 2% 드렸지. 한신기계 꼭 집어주면 장중에 변동성이 심해서 기준 거래량 2천만 주 넘기고 양봉이면 그때 개별 매매 기준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변동성이 너무 큰 종목은 장중 내내 실시간으로 해드리기가 어려워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럼 개별 매매 기준은 소액을 가지고 변동성을 보고 기준, 교육 기준 잡아서 대처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똥가리나 선생님 팜수트리 결국 이날 월요일날 상한가, 화요일날 또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 할 때 건할 선생님 66.49%. 그렇게 해서 아이고, 이것도 광고쟁이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참 답답하네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수익 범위를 가져가시는 기준점의 범위들. 아싸아싸 선생님 휴림 로봇 얘도 상한가 왔잖아요. 얘도 화요일날. 그러니까 상한가에도 다 매도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위에도 상한가 66% 수익 전량차익 실현. 전량차익 실현. 한신기계 똥가리나 선생님 4월 21일 날 그 이후로 시장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났죠. 근데 교육만 조금만 잘 받으셔도
윤정도가 고점을 놓쳐. 변동성 매매 기준의 고점을 놓치고 잠깐 다른 거 들여다보다 놓쳐. 그래도 개별 매매 기준에서 충분히 가능하죠. 그걸 놓치니까 매매 사인 달라고 한 거 아니냐. 문자 드리잖아요. 문자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문자가 늦거나 문자를 드렸는데 매매를 못 하셔서 뭐 차익 실현을 못 하든 손절을 못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전략을 또 잡아 드리죠. 가급적이면은 손실 없이 마무리 질 수 있게끔. 다만 이제 변동성 종목이나 이런 종목의 경우는 자칫 잘못 건드렸다는 낭패를 보니까 비중 조절만 최대한 잘 하자. 지난주에 거래가 터져지면서 움직임이 나온 삼성전기입니다. LG전자가 지금 많이 눌려있긴 합니다만 LG전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나오고 거기도 순이익이 20% 이상 증가해서 나왔죠. 그러고 나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2주 동안 거래 터지고 대박을 쳤단 말이에요. 강세를 띄었단 말이에요. 지금 삼성전기도 지난주에 거래대금 실리고 양봉 이번 주에도 거래가 실리면서의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월화 수 거래가 안 실렸어요. 시장 상황도 있었고. 근데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면 엄청난 거죠.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 이렇게 실적 개선 폭이 크게 나오면 그러면 당연히 추세 범위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장 기준에서도 삼성전기를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성전기. 과도하게 밀려 있어요. 과도하게. 주봉 보세요 한번. 샛별형이 떠주고 이번 주에 맥없이 밀려 내려왔지만 거래도 없이 시장 상황 감안하면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걸 돌릴 수 있던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실적의 모멘텀과 그에 따른 시장의 수급 개선폭. 그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점의 흐름을 활용을 해서 잘 해석을 하고 잘 활용을 해서 대처해서 수익 범위를 잡아야 된다. 태민 선생님 11만 3천 원. 압박님 10만 3천 원인가 그래요. 또 행복중년 선생님 크라크라 선생님은 18만 원 19만 6천 원이래요.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벽에 있을 선생님도 높고 그런데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가는 이유는 월봉 기준에서의 흐름이 감히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버거운 수준까지의 흐름은 아니야. 숨도 못 쉬게 그런 건 아닙니다. 시장 추이 감안했을 때 또 그걸 떠나서 기아 보셨잖아요. 기아 순식간에 다 되돌리고 수익 기준까지 잡는. 그러니까 대형주의 실적주들의 경우에는 분위기가 한번 잡히기 시작하면은 상당한 탄력을 받습니다. 안정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변동이 나올 때 따라붙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은 현금 100%가 월등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현금 100% 같으면 뭐 지금 뭐 하려고 주식을 해요. 그죠? 현금 100% 쉬지. 어차피 어떤 주식이든 가지고 계시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1순위가 실적주. 지금 당장 변동이 안 나오더라도 그렇게 해서 채워놓고 나머지 스윙 종목 시장에서 민감도를 가져가는 종목 그런 쪽을 놓고 보시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걸 잡아드리는 게 멘토의 역할이고. 아니 말 그대로 이 팜스토리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오늘 6,000원대에서부터 내려온 거 아니에요? 팜스토리? 응? 4,000원까지? 그럼 얼마? 6,000원이 4,000원이면은 1,800원, 2,000원, 막 30% 이상 빠진 거 아니에요? 감당이 됩니까? 상한가 이틀 연속 갈 땐 좋은데 이렇게 해서 차익 실현할 땐 좋은데 저게 만약에 직장 다니시면서 대처가 안 되는 경우라면은 3,200원, 3,300원 열심히 사서 수익 내고 또 차익 실현하고 또 편입을 했는데 고점에서 한 방 저렇게 두들겨 맞으면 조금 전에 나눠드린 교육 자료와 동영상 그 링크가 이런 내용입니다. 요 다 교육 자료 내용이에요. 요 교육 자료 복습들 하시고 결론적으로 이 리스크 관리는 내가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윤정도가 같이 설정을 잡아드리죠. 이거 6,000원 훌쩍 넘었다가 4,300원이니까 2,000원 빠진 거예요. 30% 이상 맞나요? 어휴, 하루에 저 기준을 개별 매매가 원활치 못하는 분도 못 들어가는 거고
나도 저런 매매 하고 싶어요 하시면은 오세요. 오셔서 교육 받고 또 문자 사인 받고 그렇게 해서 이런 종목에 대한 수익 범위 이렇게 잡아가시면 되죠. 잡아가시면 이거 수익 범위를 왜 못 잡아가셔? 잡아가시면 되지. 응?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다 매매 사인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고 매매하시는 기준도 있지만 교육을 이렇게 받아서 어제 거 녹화 방송이나 그제 거 보세요. 아니면 장중에 응?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광고쟁이 애들이 광고 넣고 가는 거는 그거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 신상 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 않는 친구들 어린애들이 보이스피싱식으로 전화해서 하는 거 큰일 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공지사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똥가리나 선생님께서 여러분들께 이건 빼버렸나? 그럼 휴림 로봇 볼까요? 한신기계 휴림 로봇. 휴림 로봇 보시면 25일 날 11시 34분에 여러분들께 2,300원 기준에서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2,300원. 그게 2,900원 같나요 지금? 잘 보세요.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2,300원 하고 있죠. 2,200원대. 2,200원대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매직 계산기 나오는 화면으로 볼게요. 그렇게 해서 갭에 대한 설명까지 다 드리고 이걸 한 18분씩 녹음을 한 거예요. 목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장중에.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안 들여다보시고 공부 안 하시면 안 되죠. 공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텍스트자료 여기 볼까요? 얼마? 1% 기준에 얼마요? 2,500원. 이거 그대로 동영상 올려드릴게요. 교육자료하고. 저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휴림 로봇 휴림 로봇 자료가 없나? 잠시만요. 63회차에 없나? 아이고 휴림 로봇은 또 안 해놨구나. 아닌데 오늘 장중에 해놓은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동영상을 그럼 올려드리면 되죠. 이 동영상을 2,275원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2,275원입니다 편입 기준. 그리고 나서 오늘 기준은 어떻냐 이거지. 이게 지금 2,250원. 저런 내용들을 띵동 하면 여러분들이 띵동 하면 바로바로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잡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려면은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구독 알람 신청하시고 장중에 휴림 로봇입니다. 휴림 로봇 매매하시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고요. 그럼 문자 받으셔서 문자 이벤트 하잖아요 지금. 1+1 문자 그리고 특강 문자 카톡 특강 이벤트 하잖아요. 70명 기준에서 자녀 11명.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인원은 잘못 나와 있는 거 우리 직원분들 내일 또 혼내줄 거야. 결론적으로 우리는 상한가에도 차익 실현하고 그렇게 대처를 해서 이 휴림 로봇이 오늘 기준까지 해서 얼마까지 올랐죠? 오늘 기준에 종가는 2,770원인가 그렇죠? 2,200원에 들어간 거. 어제 그제 월요일 날 들어가서 화요일 수요일 이틀 만에 2,900원대까지. 실질적으로는 월요일 날 들어가서 화요일 날 상한가. 얼마나 행복해요? 한신기계 마찬가지. 한신기계 여러분들 선배분들 한신기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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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그리고 나서 이 한신기계는 이미 우리가 3월 23일부터예요. 그러면은 4월 21일 이건 전부 교육을 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2,500만 주 플러스 양봉이면 됩니다. 따라붙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지금 50일 신고가 계속 넘기고 있죠. 오늘도 장중에 13,200원 13,200원인가요? 넘기고 13,650원 600원 막 이렇게 찍고 신고가. 그리고 종가도 13,000원 위로 넘겨놓고 일단은. 그럼 내일 한번 변동성 또 나오겠죠. 이 흐름의 범위에 오늘 아침에도 2.46%의 기준에서
고가가 13,450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12,500원에 잡아드리고 13,600원을 찍습니다. 10% 수익이 발생된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한번 찍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3,650원이잖아요. 고점이 보이세요? 여기서 올려드렸잖아요. 누가? 연구원이 올려드려서 현재가가 12,500원이란 말이야. 우리는 11,800원에 편입할 수 있었다. 교육받으신 분이라면은 저가 대비해서 2% 올라올 때 그 이상에서 볼 수 있었다. 거래는 터져 있었다. 고가가 13,450원이다. 그리고 고가 14,450원 찍고 밀려 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돌릴 때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고 고점 돌파의 기준도 잡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고가가 높여졌어. 13,450원에서 13,650원으로.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전에 얼마였어요? 12,500원 대비 예를 들어서 2% 들어올리면 12,700원? 800원? 응? 그러면 그 자락에서 편입해서 13,650원? 그럼 추가 또 8% 올라왔네. 그 설정 범위에서 수익 범위를 왜 못 잡아내냐 이거예요. 응? 여기에서의 그 흐름에 요꼴이 달린 또 차익 실현 범위의 흐름을. 그러니까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결론은 어떻게 한다? 무료 교육도 이렇게 받으시고 유료 교육 강좌 15시간짜리 이제 오픈했으니까 교육 받고 문자 받고 포트 구성해서 대박 수익 내야죠. 여기 계속 써 있잖아. 2,500만 주 기준. 응?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 우리는 목요일에는 이제 상승 장악형과 망치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상승 장악형과 망치형에서만 배워서 자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상승 장악형에서 상승 장악 확인형이죠. 지금 여기가 얼마 이게 가격이 얼마나 될까 이게 9,000원대 9,000원대 9,000원대에서부터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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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얼마 13,000원대 오늘 13,650원 9,000원대에서 40% 50% 올라갔네. 50% 9,000원 기준 잡으면 50%. 응? 이거를 왜 놓치세요? 이거를 9,000원대 개별 매매 기준에서도 충분히 되는데 장악형이 떴네. OMA 20MA 거래량을 넘겼네. 그러더니 빠바바바밤 그럼 거래 터지는 날만 들여다보셔도 한신기간은 충분했다.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오르네요. 와 3연 현철 가자. 삼성 엔지니어링 와 교육의 힘. 이런 하락장이 대박입니다. 27일 기준에. 왜? 지난주 이번주 계속 설정을 해드리고 동영상 녹화 부분은 전거래일에 다 뿌려드리고 실적 범위는 상당히 우호적이다라는 거. 26일 날 11시에 실적 발표 나올 때 전망치 대비 이렇게 컨센서스 대비 이렇게 긍정적인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동영상 교육 영상을 올려드리면 기준을 잡으셔서 편입을 하셔야 되는데 신뢰도도 없고 그리고 무료방에 있다 보니까 언제 올라온지도 모르고 그럼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이라도 하시라고 그랬는데도 그것도 귀찮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귀찮고 모든 게 그러면은 문자 사인 받으세요. 할인 이벤트 할 때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네이버에 검색해서 지금 들어오셔서 내일 아침 당장 조금 전에도 방송 끝나고 왔을 때 한 분이 또 가입을 했어. 그러니까 선착순 인원은 또 줄은 거지 한 명이. 응? 이번 주 끝나고 가격 올린다 그랬어요. 응? 들어오셔서 이러한 교육 받고 다시 상승 때 확인이 떴습니다. 여기서 돌리면 망치형입니다. 설정 범위 매집에 대한 기준 한번 볼까요? 이게 2007년도 도수 자료를 지금으로 다시 환산해 놓은 건데 매집이 1억 9,600만 주짜리에 3,400만 주가 매수가 됐어요. 예? 오늘까지 포함해서 20%를 이제 넘긴 거야. 20% 쌍끌이 매수 20% 매수 평균 단가 21,600원 그저께만 해도 23,000원 프리미엄이 없었죠. 20% 매집했는데 프리미엄이 없었어.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대글로비스 블록딜 빼고 코덱스 빼고 그러면 실질 장내 매수를 통해서
최고 많은 금액을 매수한 게 2021년 2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1년 동안 1년 2개월 동안에 국내 증시에서 금액 기준으로 쌍끌이 기준에 가장 많이 매수한 게 KT, 신한지주, 그다음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의 시가총액이 3인가? 아니잖아요. 근데 매집은 3이야. 7천억을 매집을 했어. 5조짜리를. 이야. 그렇게 해서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20% 매집을 했기 때문에 3차 매집 국면이죠. 그럼 주가가 50에서 100% 올라와야 돼요. 그럼 평균 단가가 얼만데? 22,400원, 50%면 33,500원. 지금 주가 대비 허벌나게 올라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야 돼. 농담하는 게 아니라. 20%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1억 9,600만 주니까 2억 주라고 잡고 2억 주라고 잡으니까 16% 정도 되네요. 그죠? 근데 오늘 더 샀기 때문에 더 샀단 말이야. 오늘 90만 주. 0.5%. 그럼 얼마? 17%대. 18%에 육박하는. 근데 이거를 단기적으로 또 땡겨봤어요. 언제? 작년 12월 17일부터. 그러면 1, 2, 3, 4 4달 조금 넘었는데 1억 9,600만 주. 그러니까 2억 주라고 치고 6% 이상을 매집했어요. 그 6% 매집이라는 규모가 24,650원 평균 단가야. 엊그저께는 할인돼 있어서 할인.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매집이 돼 있는데 주가가 할인돼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많아 지금. DB하이텍도 할인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장에 내리순 매수하는 시가총액 1조 미만이라 좀 창피하지만 BH 어마어마한 매집이 돼 있는데 주가는 할인돼 있는 게 많아요. 삼성 엔지니어링의 이 매집 규모는 현대글로비스 클래시스가 블록들입니다. 이 정도 다 알죠 모든 거를. 그 다음 KT, 한국항공우주, 삼성 엔지니어링. 그럼 매집 규모가 몇 위? 3위입니다. 3위. 12월 17일 이후에 매집 규모가 3위예요. 그리고 매집률로는 한국항공우주가 더 많이 편입했어. 우리가 저 한국항공우주 37,000원대 들어갔다가 자르고 나왔는데 조만간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정의원님들 염두에 두시고. 3위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6% 이상이죠. 그럼 2차 매집 국면이죠. 30에서 50% 주가 들어올려야 돼. 30에서 50%. 24,900원 대비 30에서 50%. 그럼 얼마? 33,000원, 37,500원. 아까랑 똑같은 수준이에요. 화공 분야의 중동발 신규 프로젝트, 멈춰져 있던 프로젝트의 재가동, 또 비화공 분야의 삼성전자, 삼성 SDI 그룹사의 발주 물량 수주 모멘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장악형이 뜨는 거예요. 저 장악형 일봉 차트에서 말씀드리고 주봉의 기준에서도 장악형 강력하게 뜬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거기에 26일입니다. 27일자의 차트에 보시면은 OMA, 20MA, OMA, 20MA, OMA, 20MA 뭐예요? 5개의 캔들의 평균, 20개의 캔들의 평균. 일봉이면 5일선, 21선. 주봉이면 5주선, 20주선의 거래 평균. 밑에 있는 이 거래 평균을 넘긴다. 넘겼잖아. 목요일, 금요일 날 실리면은 오래간만에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량을 터뜨려주면서 28,000원대가 52주 고가인데 몸통으로 뚫고 가죠. 수급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상승 장악 확인형이 떴네. 거래량 빵빵 터지면서 어디서? 일봉에서. 그냥 뭐 막연하게 뭐 얘 매수하세요. 안 되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그렇게 움직일 거야? SK바이오사이언스 어떻게 해요? 내일 200만 주 터져야 돼요. 자연스럽게 21선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주봉의 흐름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흐름이 터져줘야 됩니다. 주봉 거래량 저렇게 터진 게 얼마만이냐고 지금. 작년 8월에 아까 보신 문나님의 계좌 수익 상상을 초월하죠. 작년 8월에. SK바이오사이언스 이 월봉 이거 8월 달에 이거 다 잡아본 거예요. 8월 10일 날 상한가, 8월 17일 날 27% 폭등, 시가총액 26조까지 올라간 종목에서 그 수익을 못 잡아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가야, 함께 교육받고 가야 잡아먹죠. 기아 마찬가지. 기아, 기아. 기아의 순이익 부분은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현대차 실적 나오고 기아차 시간의 실적 나오고 월요일 날. 그리고 이거 끝내줍니다 라고 해서 화요일부터 또 추가 폭등 나오고 계속이죠. 3월 16일 이후에 7만원 초반부터 7만원 초반부터 8만원 중반까지 그냥 랠리. 시가총액 10위짜리에서 20% 수익을 낸다. 근데 지금 9위까지 올랐어요. 근데 끝자락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추가적인 강세를 또 뛸 수 있겠다. 얼마나 땡큐합니까 이거. 거의 하루도 안 빼고 한동안 자동차도 쳐다도 안 보다가 한동안 그러다가 거래대금 수반되고 강세를 띠는 이 시점에서 시가총액 10위짜리 그냥 거의 하루도 안 빼고 계속 기합니다. 한신기계입니다. 기합니다. 거래량 보십시오. 추세 보십시오. 4월 11일 날 거래량 보십시오 했는데 그 이후에 거래량 듬성듬성 터지고 추세 확장되고 추가적인 폭등 랠리. 응? 개배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요 교육 정형화해서 교육 받으셔야죠. 응? 결론적으로 이 기아의 흐름도 대세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응? 주봉상의 흐름 거래 터트려지고 초록 색깔로 벌써 줄도 거놨죠. 거래 저렇게 터질 거다. 실적이 돼 있으니까. 이게 어제. 오늘은 뭐 더 터져 있죠. 변형, 셋변형, 상승, 장악, 확인형 전부. 응? 4대 천원 캔트 패턴 여기서 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4월 29일 날 25일 날 응? 월봉입니다. 월봉. 응? 아시겠어요? 응? 기아의 흐름에서의 기준. 긍정적으로 보시고 긍정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내일 기준에 일동제약이나 일동홀딩스나 이런 종목의 변동성 부분도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이슈가 끝나지 않은 상태의 기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동반적으로 움직임 가져갈 수 있고요. 언제든지. 교육 기준의 설정 범위 이렇게 제대로 가져가자 그랬죠. 모든 기준에 뭐 선착순 인원 70명인데 지금 60명으로 저렇게 잘못 써놓고 나 그냥 우리 직원분들 혼내줄 거야. 메인 화면에 이렇게 잘못 써놓고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혼내줄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 여러 이제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 기준. 여긴 70명으로 제대로 돼 있죠. 여긴 70명으로. 그렇게 해서 문자 받으시고 그리고 카톡 서비스 받으시고 제일 중요한 거 교육 9개월 만에 진행해드리는 교육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교육 받으시고 문자 받으시고 이 교육 자료 다 받으시고 VOD 드릴 테니까 평생 공부하시고 또 1년 동안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고 결제하기 누르시면 돼요. 홈페이지에 오셔서 카드다. 카드 결제다. 지금 전화하세요. 전화 안 받으면 문자 남겨놓으세요. 전화 받을 겁니다. 지금도. 응? 여러분들이 절실한 거잖아요. 내일 아침에 당장 같이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미국장 아무 걱정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쫙 돌리잖아요. 내일 당장 불교등 종목 잡아서 여러분들 손실 범위, 수익 범위로 다 고쳐 놓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교육 후기 부분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교육 후기예요. 응? 가장 최근의 후기 부분들은 어느 거? 이런 거. 응? 이거를 전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키리우스 선생님 같은 경우도 1탄부터 5탄까지 다 들었어요. 1탄 9시간, 2탄 9시간, 3탄 9시간, 4탄 9시간, 5탄 9시간, 45시간을 다 듣고 그거를 5번, 10번씩 다시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혼자 매매가 완벽하게 돼서 이런 기준에 이런 기준에
이런 기준에 후기들을 다 올리시고 나 이런 수익 났어. 나 대박이야. 응? 교육 들으셔야죠. 교육.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교육. 교육은 필수입니다. 교육은. 교육은 필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기준에 여러분들이 가장 응? 응?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편하게 또 수익 기준 잡아낼 수 있는 범위 그 기준점을 설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점. 그죠? 수익 범위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빠르게 웃음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교육 후기 부분 다 올려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다 만드십시오. 이거를 이런 수익 범위들을 와 나도 한번 내 걸로 만들어 보고 싶다. 네이버에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네이버에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제발 좀 같이 수익 범위 가져가시고 수익 내시고 스스로 행복해 하시고 그렇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미국장의 흐름이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형성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자 보겠습니다.